이번에는 3A 파티셔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티셔닝은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누는 게 파티셔닝인데, 지금까지 말한 거요. 3웨이 파티셔닝이라 함은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이 3웨이 파티셔닝은 왜 필요하냐? 예를 들면 중복키가 많은 경우를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배열에 들어있는 값이 다양하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비슷비슷한 값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피봇을 선택했을 때 그 피봇과 같은 값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피봇끼리만 이렇게 모아놓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렬 범위를 줄여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먼저 이 3웨이 파티셔닝이 최초에 제기된 그 상황을 보면은 전산학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 다익스트라께서 1976년에 제기한 문제입니다.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이죠. 더치 네이셔널 플렉 프로블럼이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이렇게 공이 있는데, 구슬이 있는데, 이 구슬이 랜덤하게 섞여 있어요. 근데 이 구슬에는 세 가지 색깔이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 국기가 세 개의 색깔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 개의 색깔로 구성된 구슬들이 임으로 섞여가지고 한 줄에 있을 때 이 구슬들을 어떻게 네덜란드 국기 순서대로 모아놓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색깔의 구슬을 정렬하는 문제죠. 또는 세 가지 숫자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세 가지 숫자의 값들이 배열에 들어있을 때 이 랜덤하게 섞여 있는 이 값들을 어떻게 정렬을 할 것이냐, 빠르게 효과적으로 정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소팅 알고리즘을 돌리게 되면 n 로그 n에 동작하겠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세 종류의 값을 정렬을 하는 거예요. 세 종류 값만. 파티셔닝 과정을 통해서 정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티셔닝 관점에서 정의를 해보면은, 가운데 피봇이 모이고 왼쪽에 피봇보다 작은 값, 오른쪽에 피봇보다 큰 값,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죠. 빨간색은 왼쪽으로, 파란색은 오른쪽으로 모으고, 피봇은 흰색 구슬이 되겠죠. 0, 1, 2로 해석하면 피봇이 1이 되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리트 코드 문제로 있습니다. 리트 코드의 75번에 소트 칼라스라는 문제로 들어있어요. 이 소트 칼라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아까 더치 네이셔널 플렉 프로블럼을 숫자로만 표현한 거예요. 빨간색을 0번, 흰색을 1번, 파란색을 2번으로 표현했을 때 이 0, 1, 2의 값들이 이 배열에 임으로 섞여 있다. 그랬을 때 이 값을 정렬하라. n 로그에는 너무 쉽죠. 그냥 정렬하면 되니까, 정렬 알고리즘으로. 예를 들어서 코딩 테스트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n 로그 n을 일단 풀고 나면, 아, 그거를 o n에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또 그러면 o n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이게 또 막상 그 자리에서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또 코드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또 어려운 코드도 아니에요. 그럼 이 코드를 조금만 들여다볼까요?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렇게 주어진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0에 있어요. LT, GT도 여기 있어요. 근데 왠지 LT와 GT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LT와 GT는 만일에 0이 들어오면 LT 위치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는 의미일 것 같죠? 왜냐면 처음에 LT가 0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GT는 2가 들어오면 GT 위치로 간다고 해석하는 것 같죠? 그러기 위해서 LT, GT를 관리하는 것 같지 않아요? 딱 직감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i가 0이에요. LT도 여기 있겠고 GT도 여기 있을 거고, i가 처음에 0이겠네요. 넘 i가 1보다 작냐를 보는 거죠. 1보다 작지 않죠. 반대로 1보다 크죠. 여기죠. 그러면 이 1을 어디로 가요? GT 위치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GT와 두 개를 바꾸는 거죠. 0, 2, 0, 0, 2, 1, 1,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LT, 여기가 GT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를 바꾼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GT는 GT 위치에다가 2를 넣었으니까 GT는 한 칸 이동하겠죠. 이렇게 그 앞에 걸로. GT가 가리키는 위치에 2가 들어오면 GT는 한 칸 내려가고, LT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 0이 들어오면 LT도 한 칸 증가하는 거죠.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i가 증가를 안 했어요. 아직도 i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동해온 0이 이게 0인지 1인지 아직 체크를 안 한 거예요. 그죠? 0인지 1인지 2인지 아직 체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i번째 위치는 업데이트 안 하고 이 값을 다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증가도 안 했어요. 그러면 i번째 가리키는 값이 다시 1보다 작으니까 0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LT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것끼리 바꾸니까 뭐 큰 변화 없을 거고, 0, 2, 1, 1, 2가 되고 LT는 여기로
GT도 여기로 있겠죠.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얘네들은. 그리고 I는 그 다음에 여기로 증가하겠네요. 그죠? I가 증가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와요. 근데 이때 보니까 2가 또 1보다 크죠. 그럼 여기로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0, 얘랑 바꾸겠죠. 0, 1 확정이 돼 있고 1, 2, 2는 확정이 돼 있고 그러면은 다시 GT는 얘는 확정이 됐으니까 GT는 여기를 가리킬 거고 I도 여기에 아직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LT도 여기에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증가하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만일에 i번째에 있는 값이 1이면 지금처럼 1이면 어떻게 해요? 1이면 피봇이라는 거죠. 피봇하고 같으면 그냥 i만 증가하는 거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결국엔 다 끝난 다음에 보면은 LT가 가리키는 곳에서 GT가 가리키는 곳 요 사이가 피봇 값이 모여 있는 곳이고 여기는 피봇 값보다 작은 곳, 여기는 피봇 값보다 큰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LT와 GT는 피봇 값이 모여 있는 범위, LT의 왼쪽은 피봇 값보다 작은 값, GT의 오른쪽은 피봇 값보다 큰 값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 파티셔닝 스킴을 다엑스트라의 3-way 파티셔닝이라고 하고요. 로무토 파티셔닝 스킴하고 매우 닮아 있죠. 이걸 좀 더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시켜 볼게요. 피봇이 있고 피봇보다 작은 값들은 여기 다 모이고 피봇보다 같은 값은 여기 모이고 피봇보다 큰 값들은 오른쪽으로 모이는데 여기가 LT, 여기가 GT 이렇게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끝에 위치가. LT는 다음 피봇보다 작은 값이 들어갈 위치, GT는 그 다음 피봇보다 큰 값이 들어갈 위치가 될 거고요. I는 로우부터 시작을 하죠. 지금 피봇이 4라고 가정을 할게요. 4보다 2가 작으니까 넘어갑니다. 피봇보다 작으니까 넘어가는데 LT와 I번째 값을 바꾸면서 넘어가죠. 근데 같으니까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넘어가요. 그럼 여기는 확정된 거죠. 피봇보다 작은 값으로. 그 다음에 i가 하나 증가됐기 때문에 7이 pivot보다 작은지 큰지를 보는 거죠. pivot보다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GT가 가리키는 위치하고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7이 여기로 가고 여기에 4가 오는 거죠. 그리고 GT는 당연히 한 칸 앞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때 i는 절대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로 온 값이 아직 어떤 값인지 아직 몰라요. 저 값이 pivot하고 같은지 pivot보다 작은지 pivot보다 큰지 몰라요. 그냥 여기 있는 값만 보고 둘이 바꿔버렸기 때문에 여기 온 값이 아직 어떤 범위에 있는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i는 증가를 안 하고 다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피봇하고 같네요. 피봇하고 같은 경우는 i만 증가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LT는 파티션이 다 끝나고 나면 LT는 피봇의 시작 위치를 가리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LT는 그대로 놔두고 i만 한 칸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봇보다 얘가 크기 때문에 다시 두 개를 바꿔요. GT는 그럼 당연히 한 칸 앞으로 이동하겠죠. 아직은 이 6이 피봇보다 같은지 작은지 판단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i를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 다음 판단을 해봤더니 i가 또 커요. 그럼 둘이 바꾸고 그 다음 4가 들어오고 여기도 6이 되면서 GT가 앞으로 한 칸 오고요. 그 다음에 i가 가리키는 위치가 피봇하고 같기 때문에 한 칸 증가하고 그 다음에 또 같기 때문에 i가 또 한 칸 증가하죠. 그 다음에 이 2는 피봇보다 작기 때문에 LT가 가리키는 위치하고 둘이 바꿔주고 LT가 이동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i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i가 GT를 넘어가는 순간에 끝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p보다 큰 값으로 확정된 구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는 GT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만 돌아가면 되고 GT를 넘어서는 순간에 멈추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3-way 파티셔닝이 끝나고 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LT와 GT는 각각 이 피봇이 가리키고 있는 범위의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을 각각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과 이 오른쪽만 다시 리커시브하게 돌아가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LT-1, GT 플러스 1 그러니까 로우부터 LT-1, GT 플러스 1부터 하이까지 이 두 개 구간으로 나눠서 리커시브하게 다시 파티셔닝이 계속 진행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이 3-way 파티셔닝에서 이 세 가지 값만 있을 때는 이렇게 파티셔닝이 한 턴 끝나면 그냥 그 자체로 정렬이 된 거고 이거는 이제 또 리커시브하게 왼쪽 오른쪽 구간을 다시 파티셔닝이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앞에서는 처음에 그 문제를 제기한 다익스트라가 제시한 알고리즘이었고요. 더 자주 쓰는 3-way 파티셔닝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보다 좀 더 빠르게 동작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은 벤틀리 맥클로이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1993년에 개발이 되었고요. 앞에 거는 로무토 파티션 스킴하고 매우 유사했다면 이거는 호어 파티션 스킴하고 매우 유사한데 코드가 조금 복잡해 보여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 결론은 파티셔닝이 다 끝나고 나면 피봇하고 같은 값이 앞쪽으로 모이거나 맨 끝으로 모여요. 그리고 가운데
가운데에 피봇보다 작은 값, 피봇보다 큰 값을 가운데로 몰아놔요. 그 다음에 이 둘을 리버스 시켜요. 여기 구간하고 여기 구간을 리버스 시키면 가운데 피봇이 몰리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동작 내용을 보면 호흡 파티셔닝하고 거의 유사해요. 근데 I와 J 말고도 P와 Q가 있어요. P와 Q가. 그게 있다는 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while 룹을 통해서 피봇하고 비교하는 거는 사실 호흡 파티셔닝 알고리즘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I가 J보다 작을 때는 이전에 호흡 파티셔닝 알고리즘에서는 뭐였냐면 I와 J만 둘이 바꿔주면 됐었어요. 근데 I와 J만 바꿔주는 게 아니고 뭘 또 바꿔줘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4개 영역으로 나누는데 이 왼쪽에 P보다하고 같은 여기 끝에 위치를 P가 가리키고 있고, 여기 P보다하고 같은 여기 맨 처음 위치를 Q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가 P보다하고 같은 값이면 여기 P를 한 칸 증가시키면서 이 두 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피봇 값이 여기로 모이거나, 또는 J가 피봇 값, 그러니까 J는 여기 있겠죠. J는 어딘가에 있을 건데, 이 J가 또 피봇 값이면은 이 Q를 증가시키면서 두 개를 또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호흡 파티셔닝 알고리즘에서는 I가 여기 있고 J가 여기 있었으면 여기는 피봇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었잖아요. 여기는 피봇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이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모으고 난 다음에 다시 피봇하고 같은 값은 앞으로 모으는 과정이 한 번 더 있는 겁니다. 또 여기는 피봇을 뒤로 모으는 과정이 또 더 있는 거죠. 그리고 호흡 파티셔닝 알고리즘에서는 I와 J가 같은 위치에서 만나서 끝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만나서 끝나는 경우면 피봇 값이었다는 거잖아요. 피봇 값. 피봇 값에서 만나서 끝나는 경우이면 그 피봇 값을 어딘가에다 포함시켜주면 되죠. 지금 여기서는 P에다 포함시켰네요. 그러니까 앞쪽에다 포함시킨 거죠. 앞쪽에서 포함시켜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왼쪽은 피봇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모으고 오른쪽은 피봇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모으는 게 원래 호흡 파티셔닝 알고리즘인데, 그 과정에서 다시 왼쪽으로 모은 것 중에서 다시 피봇하고 같은 값이 있으면 저 앞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으로 보낸 것 중에서 피봇하고 같은 값이 있으면 또 저 뒤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형태에서 이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게 이제 리버스 시킨 거죠. 리버스. 이 앞쪽을 리버스 시키는 거고, 이 뒤쪽을 리버스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어쨌든 리버스 시켜가지고 가운데로 피봇이 모이게 하고, 왼쪽에는 피봇보다 작은 값, 오른쪽에는 피봇보다 큰 값이 모이게 하는 알고리즘이 벤틀리 매클로이 3웨이 파티셔닝 알고리즘입니다. 중복키가 많을 때는 정렬할 영역을 줄이는 거는 뭐 앞에 다엑스트라의 3웨이 파티셔닝하고 같지만, 중복키가 없을 때 이 벤틀리 매클로이 3웨이 파티셔닝 알고리즘은 중복키가 의외로 없을 때는 스왑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룹을 도는 과정을 보면 K가 피봇 개수만큼 수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끝으로 옮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원래 있던 호흡 파티셔닝 알고리즘과 벤틀리 매클로이 3웨이 파티셔닝 알고리즘을 비교해 가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리뷰를 해볼게요. 오리지널 호흡 파티셔닝 알고리즘에 있는 코드를 노란색으로 거꾸로 표시를 한 거예요. I는 똑같을 거고요. PQ가 들어간 거죠. PQ가 뭐라고 그랬죠? I가 여기 있고 J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P보다 같은 값을 모이는 영역, 여기에 시작 위치가 여기는 Q, 여기에 끝 위치가 P,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변수를 하나 더 둔 거고요. 요거는 두 while로 한 것을 이렇게 while에 여기 안에 이제 플러스 i로 바꾼 것 뿐이에요.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가 j보다 작은 경우는 두 개를 바꾸면 됐는데, 그 뒤에 이게 코드가 더 붙은 거죠. 그렇게 i와 j의 이치 값을 바꾼다는 건 뭐였죠? 피봇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왼쪽에, 피봇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오른쪽에 모았는데, 그 중에서도 피봇하고 같은 값이면은 왼쪽으로 다시 모른 거죠. 다시 바꾼 거죠. 다시 바꿔서 왼쪽으로 싹 모으기 위한 코드가 더 추가된 것 뿐입니다. 또 여기는 뒤쪽으로 모은 거죠. 맨 끝쪽으로 모으는 그런 코드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였죠? 마지막에 같은 위치로 끝날 수가 있었죠. 같은 위치로. IJ가 같은 위치에서 끝났다는 거는 피봇에서 만나서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피봇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봇 값은 어딘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앞쪽에 포함시킨 거죠. P가 가리키는 위치에 거기다 포함시켜가지고 앞쪽에 포함시켜서 피봇하고 같은 값을 한 곳에 다 모은 거고, 정확하게는 양쪽으로 모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I는 J 플러스 1로 한 거는 뭐냐면 일부러 두 개를 이렇게 어긋나게 만든 거예요. 여기가 J로 끝나고
여기가 I로 끝나게 해서 이쪽 왼쪽 부분과 오른쪽 구간을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하게 하려고 한 거죠. 왜냐면 이렇게 같은 곳에서 끝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일부러 어긋나게 해준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왼쪽에서 앞에 피봇하고 같은 값이 왼쪽 끝에 모여 있을 거고, 오른쪽에서는 오른쪽 끝에 모여 있을 텐데 전체를 리버스 해준 게 아니라 왼쪽 끝에 있는 값만 둘이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맨 끝에 있는 것만 앞쪽으로, 그 다음 이렇게 피봇하고 같은 개수만큼만 수합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리버스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리버스를 시켜준다는 개념을 전체를 진짜로 다 통째로 리버스 한다는 뜻이 아니라 왼쪽 피봇에 있는 거를 끝으로 이동시켜 주면서 가는데, 더 이상 이 피봇하고 같은 값 개수를 넘어선 이런 데 값은 굳이 이렇게 바꿔줄 필요가 없죠.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는 놔두고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피봇하고 같은 값의 개수만큼만 수합을 시켜서 가운데로 피봇 값들이 모이게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이 벤틀리 맥클로이 3 파티셔닝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듀얼 피봇 퀵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 파티셔닝 알고리즘들을 다루다 보면 약간의 퀘스천들이 생겼을 거예요. 특히 3웨이 파티셔닝 알고리즘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 조건과 여기 조건의 피봇이 꼭 같아야 될까? 그런 의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듀얼 피봇 퀵소트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2016년에 나온 거고요. 이 듀얼 피봇 퀵소트 알고리즘은 앞에 다익스트라의 3웨이 파티셔닝 알고리즘에서 왼쪽으로 모으기 위한 피봇과 오른쪽으로 모으기 위한 피봇이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피봇을 다르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는 어떤 게 모이는 거죠? 피봇이 여기가 V1, 여기가 V2라고 하면 V1이 V2보다는 예를 들면 오름차순 정리를 하려면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는 V1보다 작은 값, 이쪽에는 V2보다 큰 값이 모이면 여기는 V1보다 크거나 같고 V2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앞에서는 가운데에 피봇 값하고 같은 값들만 모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피봇을 두 개를 선택하니까 그 피봇 두 개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가운데 모이는 거죠. 완전히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눈 겁니다. 여기도 정렬을 해야 되고 여기도 정렬을 하지만 여기도 정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 두 개의 피봇이 같았기 때문에 같은 값들만 모였기 때문에 가운데는 더 이상 파티션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가운데도 다른 값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도 다시 퀵소트를 돌려줘야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드를 유심히 보시면 크게 달라지는 분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코드들이 좀 붙었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나머지 조금 뒷부분 정리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똑같은 알고리즘인데 피봇이 두 개가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렬이 끝나고 나면 세 조각으로 나눠진다. V1보다 작은 영역, V보다 큰 영역, V1과 V2 사이에 있는 값,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눠지고, 이 리커시브하게 돌아가는 이 코드 자체도 바뀌어야 되겠죠. 가운데에 같은 피봇 값만 모이게 하는 경우는 이 두 개만 있으면 됐지만 V1과 V2가 들어올 자리가 생기고 결국 이 가운데 영역이 존재한다면은 리커시브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영역도 리커시브하게 정렬을 해나가는 그런 스킴이 꼭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은 듀얼 피봇 퀵소트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상당히 재밌는 아이디어죠. 그런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많이 보이진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3웨이 파티셔닝 기반의 퀵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퀵셀렉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